전국의 리포부 가족 여러분, MPAIU 아카데미 시작 전 앱소부 체조를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체조 대형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 앱소부 체조는 우리 인체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호흡, 근골격계, 혈액, 체지방, 스트레스, 면역 6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었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실용적이고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들로 이루어진 체조로 생활 습관 교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릴렉스 호흡으로 코로 숨쉬는 습관과 천천히 느린 날숨의 호흡 습관의 교정으로 폐기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인체 신진대사의 원활함을 유도하여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메인 굿모닝으로 근골격계의 근육, 근막의 유연성과 강화를 위한 동작이며 상체 전면부의 이완과 척추, 엉덩이,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의 강화와 이완으로 인체 순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 블러드 쭉쭉은 혈액으로 정맥과 림프는 심장의 힘이 아닌 주변 근육의 움직임으로 순환되므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아킬레스건, 하체 전반의 이완으로 정맥과 림프 순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네 번째 번 스쿼트는 체지방이며 우리 인체 근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하체와 엉덩이 근력 강화로 기초 대사량 증가, 혈액, 림프 순환 증진, 인체에 유익한 여러 호르몬의 분비로 면역력 향상 등과 체지방 소모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다섯 번째 동작 브레이크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불가피한 오랜 좌식 생활과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 경직, 심박수와 혈압 증가 상태의 목, 가슴, 쇄골, 어깨 등의 원활한 순환으로 교감신경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상태로 진입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여섯 번째, 화이트 바이러스는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림프기관과 정화된 림프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쇄골 주변의 자극으로 원활한 림프 순환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당신, 앱소브 체조로부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시작되어 데일리 운동법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앱소브 114로 신체 변화를 이루는 체인지 오브 앱소브 라이프. 최초의 가치는 최고로 증명되었습니다. 초격차, 초연결, 대전환의 혁신으로 이루어낸 융복합 산업의 대전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로 상생의 가치를 꿈꾸는 새로운 생태계를 실현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융복합 플랫폼 기술을 이룬 리퍼브는 우리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세상으로 진화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참여, 나눔, 공유의 확고한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상생의 휴머니즘을 끊임없이 지향하며 N차 산업혁명 시대의 첫걸음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2024 뉴딜 N차 산업혁명 시대. 전국에 계신 리퍼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완산대리점 위탁 지점장 오귀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뉴딜 N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1월 2영업 MPAIU 아카데미 교육을 전주 완산대리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뜨겁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시스템 헬스케어와 생활습관 교정 맵에 대해서 컨비노스 이용기 본부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컨비노스의 테리우스? 영화 귀여운 여인의 리차드 기어. 어제 엄청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용기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기입니다. 자, 오늘도 다 함께 외쳐봅시다. 하루일 그만큼 얘기하시는데도 또 못 맞추시네. 네, 오늘은 전주에서 MPI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교육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껏 걷고 뛰고 싶어요. 수도꼭지에 손을 대니까 물은 닿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구멍 따라서 죽었어. 여기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못 산다고. 이게 손톱 밑에 건드지보다 피가 쭉쭉쭉 흐르는 거야. 몸이 그랬어요. 안 씻고 보고 고통을 넘어서 죽여달라고 그랬어. 나 좀 죽여달라고. 안 믿었죠. 내가 그 암 걸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 진짜 이 세상 먼저 이렇게 죽는갑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청청 날벼락이죠. 나는 암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신랑한테 붙으리라고는 뭐 상상도 안 했고.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국인의 질병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유전자가 바뀐 건 아니고요. 생활 습관 변화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투석이라는 것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루에 뭐 3-4시간씩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살아 있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심각해졌습니다. 그죠? 항상 영상만 보시고 나면 심각해지십니다. 자,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 질병이나 예방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인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 교정을 실천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객 질병에 대한 문제나 고객 섭취 후 반응에 대해 우리 제품으로 해법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도 CT, MRI, 혈액검사 등의 수백만 원이 넘는 검사를 진행해도 질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거나 의사들도 이 모든 검사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질병에 대한 답을 못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리 장인도 진단기를 물려보지 않고는 차량 상태를 말로만 설명 듣고는 어디가 이상인지를 답할 수 없습니다.
항암제도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우리 제품으로 고객 질병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최소한 고객의 식습관과 스트레스 정도, 수면질과 호흡습관, 그리고 인체 활동성과 영양소 섭취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 응대 시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해결 방법, 그리고 우리 제품과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껏 MPIU 교육을 통해 수많은 예시와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풀어나갈 수 있게 어느 누구나 해당되는 다양한 내용들도 피해갈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항암제로도 해결이 힘든 질병을 어떻게 우리 제품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고객들께 여러분들의 신뢰는 남아있지 않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시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인체 대부분 질병의 근본 원인인 생활습관 교정에서 찾으셔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응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비노스에서는 건강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최초의 시스템 헬스케어를 구축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헬스케어의 설계 취지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스템 헬스케어를 사업에 접목할 수 있게 수많은 예시와 다양한 방법들의 내용들을 구성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고객 니즈에 맞게 이 내용들에 대한 본인만의 레퍼토리, 즉 레시피를 만들어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각자 고객 니즈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생각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업 활성화가 시작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사업 확장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제가 한 1년 동안 여러분들께 시스템 헬스케어와 기존 플랜, 그리고 인체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MPI 교육 때는 우리 서현진 대리가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 명절 선물이자 이제까지 교육한 내용을 핵심 요약해서 시스템 헬스케어의 생활습관 교정 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교육에 집중하셔서 인체 메커니즘과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 확실한 개념 정립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인슐린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실 겁니다. 우리가 인체 메커니즘과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슐린은 혈중에 있는 당을 세포 속에 넣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을 통해 전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여기서 당이 혼자서 세포에 가면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슐린과 손을 잡고 가야 세포가 문을 열어줍니다. 인슐린이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음식물을 섭취해서 계속해서 세포에 당을 가져다 주면 세포가 더 이상 못 받아 라고 하며 자물쇠를 바꿔버립니다. 인슐린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세포가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으면 지방세포가 살이 쪄 복부 내장 지방이나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 지방세포에서 배부르니 그만 먹으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렙틴 호르몬을 뇌로 보냅니다. 이 신호 체계의 교란이 생겨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뇌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 우리 뇌는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위기 상태라 인식하고 많이 먹고 최대한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고도 비만인들이 먹고 또 먹고 쉬지 않고 계속 먹는 장면을 자주 보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체 기전작용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과도한 식습관으로 인해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증가된 내장 지방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듯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해버린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로 인해 갈 곳 잃은 당들이 계속 증가해서 혈액을 떠돌면서 고지혈증, 혈관질환, 당뇨 등의 수많은 대사질환을 유발합니다. 바로 대사질환의 시작점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셔야 인체 대부분 질병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각자 목적에 방송하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건강 지식이 고정된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신감 없으신데? 자, 이해가 가야 새해가 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인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고객을 대하셔야 합니다. 당뇨나 혈관 질환에 잡곡밥과 운동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시스템 헬스케어를 취급하는 여러분들께서 하실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수십 년 식습관에 대해 이성이 본능을 이겨야 된다는 어려운 해결책이 아니라 조금 전 설명드린 인체 메커니즘과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라는 식습관 교정에 대한 내용과 특별한 장소, 시간,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 시 안전체로 바로 시전할 수 있는 하이드로 블러드 등으로 인체의 활동성을 갖는 쉽고 간단하면서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운동법인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사람들에게 운동을 이렇게도 할 수 있나란 신선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내용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시죠? 자, 주변에 고혈압, 당뇨 등의 혈관 질환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없으세요? 예. 자, 이러한 혈관 질환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만성염증이고 만성염증의 원인은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과도한 당이 혈액에 쌓이면서 피가 뻑뻑해지고 순환 속도가 느려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혈관염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염증을 처리하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과도하게 일하다 보니 면역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염증을 제거할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만병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유럽 심장학 저널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비만과 당뇨 그리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이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의 교정이 우선입니다. 식습관 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풀만 먹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식사 때 짠 음식을 덜 먹거나 국에 건더기만 먹는 방법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인다거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충분히 섭취하여 야식을 줄이는 등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식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식사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늘 시간에 쫓겨서 식사를 빠르게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이 5에서 10분이 44%로 가장 많고 5분 미만도 8.5%나 됩니다.
식사를 빠르게 하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된 혈당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비만의 위험도는 3배 이상, 당뇨병의 위험도는 2배 이상, 고지혈증의 위험도는 1.8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식사 시 조금이라도 천천히 드시려는 노력에서부터 식습관의 교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습관 교정과 함께 만성염증을 해소하고 매일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4천여 개의 암세포 제거의 최고의 방법은 수면입니다. 수면 시간은 뇌와 몸에 쌓인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수면의 질이나 시간이 떨어지면 활성산소의 천적이라 불리며 활성산소를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여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는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고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항염증, 항산화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며 우리 인체는 수면 부족을 일종의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뒤에 설명드릴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또다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과 혈관질환 그리고 암 발생으로까지 이어지므로 수면은 면역의 필수 요소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 동안 햇볕을 통해 활발하게 분비된 세로토닌이 야간에 뇌의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기에 인체 면역력 향상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햇볕 보며 걷기와 파이트 바이러스 동작을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파이트 바이러스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한 세트, 15초 한 세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트 바이러스 동작 모르세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자, 각지를 끼시고 팔을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팔을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팔을 최대한 쭉 들어 올립니다. 자, 그리고 가슴을 쭉 내밉니다. 자, 이때 어깨가 들리지 않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힙니다. 더 쭉 젖힙니다. 자, 어깨 내리고 가슴을 쭉 엽니다. 자, 카운팅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희 전면 보지 마시고 위로 천장 보세요. 아무리 들어도 여기 다죠. 그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전면으로 라운딩 되는 자세로 해서 앞에 모든 근육들이 다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외 안 되면 나중에는 폐활량이 줄어들고 우리 말초 혈관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팔을 드시고 쭉 최대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자, 가슴을 쭉 여시고 어깨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힙니다. 자, 카운팅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때요? 순환이 제대로 되시나요? 자,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시간, 장소,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적절한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질병 예방의 핵심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가야 새가 옵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생성의 주된 요인입니다. 아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이게 호랑이가 쫓아오는지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이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서 살아남으라고 우리 몸은 근육의 혈류량을 올리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뿜어내겠죠. 이렇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 우리 몸 전체를 연결하는 혈관에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흥분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빨라지니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 소모로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배기량이 큰 차량이 기름을 많이 먹듯이 우리 몸도 연료 과소비로 인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스트레스는 인체 질병의 90% 이상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는 리포브 기술력 설명 때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 증가된 활성산소는 세포 DNA 손상과 세포 돌연비를 일으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망 원인 1인 암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인 스트레스 해소에 적극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호흡이라고. 자, 우리가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크게 심호흡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 장면들 자주 보셨죠? 존스 홉킨스 대 정신과 교수도 진료 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에 진료에 들어가기 전에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신을 릴렉스시키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께서도 사업 진행 시 긴장이나 고객을 만나기 전에 교감신경이 항진된 흥분 상태를 우리 릴렉스 호흡으로 안정시키고 임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호흡으로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흥분 상태의 감정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릴렉스 호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37, 739 호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왼손은 아랫배 단전에 댑니다. 자, 코로 천천히 5초 호흡을 하시고 정지 3초 그리고 날숨 7초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숨 천천히 코로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올 정도로 호흡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입으로 네 입 앞의 실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날숨 7초를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은 안 하시고 눈만 감고 주무시네. 자, 다음은 739 호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들숨 7초, 정지 3초, 날숨 9초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세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짐승들, 사자, 호랑이 왜 빨리 죽겠어요? 개가 우리보다 왜 빨리 죽겠어요? 호흡이 빠르잖아요. 그죠? 자, 호흡이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인간은 1분에 14에서 15회 정도 호흡을 합니다. 근데 우리 릴렉스 호흡을 천천히 1분 진행하시면은 1분에 3, 4회 정도밖에 호흡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항상 릴렉스 호흡으로 흥분 상태를 쭉 가라앉으시고 항상 안정된 상태로 생활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생명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739 호흡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지. 하나, 둘, 셋.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까지 센다 그랬는데 하나 둘에서 벌써 호흡 다 뱉어버리시네. 자, 호흡은 반복 연습이 최고의 답입니다. 자, 릴렉스 되시나요? 네, 호흡 습관의 교정이 수명 10년을 좌우합니다. 폐활량을 증가시키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반복 연습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 대목은 고객을 만났을 때 제가 MPI 교육 처음 설명드린 개와 사람의 호흡 속도와 수명 차이, 그리고 인디언 호흡법과 같은 호흡의 메커니즘과 우리 릴렉스 호흡으로 대화를 연결하시면 고객들께는 아주 신선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과도한 음식과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와 잘못된 호흡 습관 등의 인체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매번 강조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 중 73%가 운동 부족 상태이고 40%가 일주일에 단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92%가 자신 스스로 운동 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36%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여 운동할 시간이 없고 22%가 운동이 귀찮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태시죠? 자, 그런데 과연 바쁜 현대인들에게 별도로 시간을 내거나 헬스장에서 하는 뻔한 운동법으로 공감대 형성이 될까요? 전주 힘듭니다. 교육. 거의 넙입니다. 넙. 제가 조관우 같습니다. 조관우. 자, 2020년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4초 짧은 운동 후 45초 휴식을 총 5회 했더니 다음날 중성지방의 농도가 31% 감소했고 지방산화, 즉 체지방 감소율이 43%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하루에 20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 인체의 활동성을 갖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헬스케어는 인체의 활동성, 즉 운동을 간단하면서 쉽고 효과적인 생활 속 운동으로 어플리케이션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께서 고객과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커피숍에서도 대화를 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시간, 장소,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한 동작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고객과의 만남 시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으로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단한 신체 나이 테스트를 통해 고객과의 교감을 인체의 활동성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팔꿈치를 이용한 신체 나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팔의 팔꿈치와 손바닥을 마주보게 붙입니다. 자, 팔꿈치를 얼굴 위로 최대한 올립니다. 자, 이때 팔꿈치가 눈까지 올라가면 20대, 코까지 올라가면 30대, 입까지 올라가면 40대,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50대입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팔을 올리세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 자꾸 고개를 숙여서 젊어지시려고 하십니까? 이 경로당인데, 경로당. 전부 60, 70대인데. 자, 이래 보니까 지금 한 살이라도 젊어지려고 여기저기서 다들 바들바들 떨면서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네,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팔꿈치가 안 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닿지 않는 분들은 등과 어깨 아래 근육이 굳어서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살씩 더 젊어지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내 왼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의 화면과 같이 양팔을 디귿자로 만들어 벽을 밀어 보겠습니다. 자, 벽을 힘껏 민다고 생각하고 오른쪽 갈비뼈와 어깨 아래 근육을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으로 늘려줍니다. 이때 왼손 끝은 바닥을 향하게 하여 손목 끝까지 같이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줍니다. 오른쪽 갈비뼈와 어깨 아래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해 시선은 위로 향하고 몸통 전체를 위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몸통 전체를 돌려 오른쪽 갈비뼈와 어깨 아래 근육을 늘려줍니다. 자, 시선은 천장을 보고 몸통을 쭉 돌려서 밀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 벽을 더 세게 민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더 밀어줍니다. 자, 팔만 미는 것이 아니라 몸통 옆쪽을 쭉 늘려주세요. 자, 몸 이렇게 해서 눈만 갑니다. 눈만 위로 갔다가 눈만 돌아갑니다. 몸은 고정이네요. 고정. 자, 힘드시죠? 자, 현대인의 휴대폰 과사용 등의 전면으로 라운딩된 자세로 인해서 굽은 등과 갈비뼈나 정극근 그리고 광배근까지 늘려 굳어있는 상체 전반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이렇듯 장시간 앉아 있을 때 간단한 동작만으로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생활습관 교정이고 인체 활동성입니다. 우리 금변호사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 상황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이 전달되고 제일 중요한 핵심인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습관으로 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겠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토양의 영양소 부족과 토양 오염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사설과 같이 연결되어 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영양 밸런스가 무너져 심각한 질병이 초래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체 메커니즘과 생활습관 교정 중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최초의 독보적인 우리 기술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 영업 플랜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다른 회사의 영업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 대부분 질병을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와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이 아닌 고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전달자가 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건강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 헬스케어에 대해 뭔가 가닥이 잡히십니까?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인체 메커니즘과 생활습관 교정 맵을 펼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생활습관 교정 맵이 여러분들께서 설명절에 가족, 친지분들께 진정성 있는 우리 회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인체 수많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습관이고 해결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일 것입니다. 약물은 생활습관 교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정 받으시니까 어떠셨어요? 개운하셨죠? 네. 강의에 수고해 주신 이용기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명절, 설날이 바로 다음 주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이건희 차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컨비노스의 꽃미남 아이돌 이건희 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동생 같은데 오빠. 아, 꽃미남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늘 듣던 얘기라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꽁미남이요? 예, 꽃이 아니고. 예, 반갑습니다. 이건희입니다. 방금 신체 나이 테스트 다들 열심히 하시던데요. 저기 송덕현 지점장님 가다마이까지 벌써 제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나이가 다들 어려지시죠. 하지만 방금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의 나이를 실감하시겠죠. 아이고 이거 만 나이가 좋은 게 아니구나. 신체 나이. 그래서 꾸준하게 앱소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체 나이까지 만 나이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 예, 전주 하면은 비빔밥 또 뭐 있죠? 떡갈비. 저 먹는 거 말고 얘기 안 해요. 예. 그리고 전주 초코파이. 전주 초코파이가 되게 유명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제 초코파이. 예? 그거는 제가 방송상 말씀 못 드립니다. 특정 메이커는. 자, 그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고칼로리에 고콜레스테롤인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왜? 아, 역시 원하는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당연히 앱소브와 함께 시작하셨죠? 네. 자, 그럼 MPA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소브는 헬스케어 브랜드다. 어디에? 컨비너스의 헬스케어 브랜드다. 자, 우리 제품이 총 6종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핵심 포인트를. 자, 앱소메가 뭡니까? 자, 앱소타민, 앱소락토, 앱소어트, 하이드로트, 환. 이게 조금 헷갈리죠. 예, 부스팅. 자, 그다음 하이드로트 프로틴은 예, 역시 너무 긴장했다. 너무 잘해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소비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을 쌓기 위한 주제, 설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려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 22일 무슨 날이죠? 예. 그럼 1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야,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까치의 설날이 바로 1월 21일이죠. 정말 옛날 개그다, 맞죠? 까치까지 정말 옛날 개그. 예, 유머 1번지 때 나왔던 그런 거 맞죠? 자, 이제 설날이 대략적으로 일주일 가까이 왔습니다. 자, 설날이 되면 분주합니다.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요. 근데 요새 마트 가서 장 보시나요? 쿠팡맨이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들. 그지만 그게 너무 정이 없어요. 그래도 가족들 모이는데 직접 장에 가셔가지고 장도 보시 분주하시고 또 오랜만에 집 청소도 하시고 그러시죠. 이렇게 명절 맞이로 상당히 바쁜데 최근엔 그 코로나 때문에 맞죠. 그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서서히 완화가 되어서 많은 가족 친지분들이 모여서 즐거운 설명절을 보내고 있죠. 명절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선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절이 제일 싫어요. 왜? 선물도 해드려야 되고 또 플러스 뭘 해드려야 돼요? 세뱃돈. 네, 그래서 전 설날이 저도 좀 싫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설날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다 드리잖아요. 그 선물에 담긴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설 선물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선물 뭘 가장 받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돈이에요. 돈을 제일 좋아해요. 사실 제일 받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막상 명절이 되거나 하시면 돈을 이렇게 선물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물을 하는 게 또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설날에는 날도 춥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코로나가 또 요즘에 또 기승하다 보니까 건강식품을 많이들
선물을 하십니다. 특히 명예에 좋은 것들. 그리고 가격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또 부담 없는 선물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자, 이런 코로나 명절에 뭐 선물 돈도 많이 하고 하셨지만 특히 이런 코로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지금 왔기 때문에, 즉 코로나가 명절 선물의 트렌드를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 트렌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총 9글자거든요.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 셀프 메디케이션이라면 말 그대로 셀프 메디케이션, 내 스스로가 내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여기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어야겠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건강을 가꾸면서 중년뿐만 아니라 노년까지 건강과 젊음을 모두 누려야겠다. 그 시대를 바로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랍니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를 해야 제가 앞서 교육에도 한 번씩 언급해드렸던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전하고는 달라요. 맞죠? 예전에는 시니어 하면, 요즘에는 아니에요. 80, 90 전국 노래자랑만 봐도 저 정말 느낍니다. 막 80, 90 넘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노래 정말 잘 부르세요. 액티브 시니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바로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다. 그래서 설날에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선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팁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생활 리듬을 지켜라. 핵심. 네, 왜 그러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첫 번째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식거리가 일단 푸짐합니다. 예. 그리고 이 푸짐한 음식거리를 딱 보면 명절인데 먹어야지. 이 좋은 음식을 두고 한 잔을 해야 된다. 많이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소주, 맥주, 뭐 양주, 막걸리, 특히 명절 때 성묘를 가시면 항상 마지막에 음복을 하고, 예,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산 막 억지로 내려오고 그랬는데요. 자, 이런 푸짐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죠. 서서 얘기하나요? 이거 스쿼트 하면서 얘기합니까? 소파에 앉든지 바닥에 앉아서 몸에 무리가 가요. 허리 아파요. 그리고 또 한 치과 고스톱 치고 또 허리 아파요. 전부 다 야 잠깐 쉬다 하자 하면 제대로 못 일어나. 아이고 하면서 맞죠. 이렇게 일어나시는 경우. 이로 인해서 생활 리듬이 평상시와 다르게 변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얘는 꼭 명절만 되면 이러더라. 짜증나, 신경질나 하고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미지에 보면 이제 음식입니다. 맞죠? 해물경단, 뭐 전, 호박전, 파전, 동그랑땡.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뭔가 서운하잖아요. 막걸리, 뭐 소주. 저만 그런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러한 명절 음식들이 문제가 뭐냐면 고열량의 고콜레스테롤이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음식들을 또 드시게 되면 열량이 높고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혈압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건강을 잘 유지하셨던 분들도 이런 음식들 때문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급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평상시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던 이런 만성 질환자 분들이 명절 되었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면 또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들이 변화되는 거, 운동도 안 하게 되죠. 평소에도 하다가 명절 땐 좀 쉬자, 과식하고 과음하고, 그러면 일단 충분한 수분,
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앞서 했던 이런 간단한 동작들, 운동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앱소브 제품을 함께 섭취를 해 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명절 되면 요즘에도 이렇게 다들 많이 하시죠. 예 며느라. 요즘에 안 그러나요? 예 며느라 이러면 바로 저기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나죠. 너 엄마 왜 그러냐고. 맞죠? 자, 명절 되면은 그래도 일을 합니다. 맞죠? 요즘에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명절 되면은 뭐 이제 손님들 치르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러한 평상시보다 집안일이 많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특히 명절에는 특히 지금 미혼 계실 거고 그다음에 미취업 계실 건데 주변에 명절 되면 가기가 싫잖아요. 너 결혼 언제 할래? 취직은 했어? 야 우리 아들은 거기 갔는데 넌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이빨 막 짜증나요 진짜.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명절에. 그리고 신체적인 스트레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스톱을 친다든지 이런 몸에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이런 몸에 무리를 준다. 그래서 근육의 경련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몸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이런 행동들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면서 세포가 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휴식이나 운동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 특히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오메가3 하면 우리 대표 제품이 뭐죠? 예, 혈액 엑소메가 이런 오메가3 지방산 제품을 섭취하시면 이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몸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딱 분비가 됩니다. 이건 이용기 본부장님 교육 때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혈압이 또 높아져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오메가3 제품이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주고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 기간이 이번엔 4일이죠. 예,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4일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하루 연차를 쓴다든지 이틀 연차를 써서 5일, 6일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연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내 몸의 패턴이 바뀔 확률이 높다. 명절 때도 막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오늘 일과를 시작해야지라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정말로 부지런한 분이 아니시라면 명절 때는 좀 쉬고 싶다 해서 늦잠을 자고 하시는데 이러면서 좀 생활 리듬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밤낮이 변화하겠죠. 밤에 늦은 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제 시간에 기상을 하지 못하니 수면 리듬에 있어서 많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휴가 끝나면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피로하다. 너무 또 무기력하다 보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일단 내 몸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 기능이 저하된다. 즉 면역력이 많이 다운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명절에는 힘드시겠지만 평상시와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힘들죠? 힘드시죠?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유지해요, 명절 때? 1년에 2번 있는 명절, 맞죠? 1년에 1번 있는 설날인데, 그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왜 문제 없어요? 앱서브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 제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생활 패턴이 무너졌어요. 뭔가 내 몸에 강력한 일단 시발점에 힘이 필요해. 부스팅이 필요해. 자, 제품 뭡니까? 예. 일단 내 몸이 뭔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명절 기간 동안에. 나는 몰라요. 하지만 명절 지나면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이드로트 환을 통해서 부스팅을 시키자.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들 중에 고열량, 고콜레스테롤 이런
이제 음식들, 그 다음에 이 음식들과 같이 하는 과음, 앱소오트, 그 다음에 앱소메가, 그 다음에 과음하다 보면 또 영양소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앱소타민을 통해서 보충을 하자. 예.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맞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포가 노화되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그래서 하이드로트 환 일깨워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 앱소락토 면역 많이 떨어졌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단백질은 왜 나왔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막 짜증나고 사람이 막 기분이 왠지 좋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세로토닌이 그 아미노산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우리 하이드로트 단백질에 아미노산 약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곡물까지 있잖아요. 곡물에 또 아미노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이드로트 프로틴을 드시면 이 세로토닌의 생성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휴가 끝난 뒤에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냥 다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드시면 이런 것들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 2, 3번 보시면 그 명절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빠지는 제품이 없잖아요. 결론은 뭐다? 네, 다 드셔야 된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네. 다 드시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예, 아무튼 아주 예, 이렇게 명절 때 명절 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많이 챙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승전결 플랜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명절 선물에 대한 트렌드 말씀드렸죠.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다. 이런 부분들을 또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명절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너 그거 많이 먹지 않냐? 술 많이 먹지 않냐? 오래 앉아있지 않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의 교정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승은 아까 교육을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하고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동작들 하셨죠. 이런 것들로 풀어주고 이제 제품은 이런 걸 드시면 스트레스에 좋고 염증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바이노텍의 기술 이 제품에는 이러한 기술이 또 가미가 되어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마무리를 딱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헬스의 사이언스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품만 딱 해갖고 이거 그냥 뭐 봐라 좋다 하면 헬스의 사이언스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뭐 봐라 이거 좋다 이거 뭐예요? 강매, 예, 어거지,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진정한 헬스의 사이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승전결 플랜에 입각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10분 플랜을 통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10분 플랜 다 갖고 계시죠? 막 옆에 사람들 거 받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막 호치케스로 집어서 쓰시는 거 아니죠? 네, 믿겠습니다. 여기에 순서대로 설명이 다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첨가 사모님은 어지럼증이 너무 심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됐는데 항상 피곤했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변도 너무 좋게 보고 배둘레도 많이 줄어서 지인분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제품을 다 드신 분 사례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둘레까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셨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금은免疫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먹고 계시고 이거 중간에 앞에 좀 끄는 겁니다. 리포브 만나서 MP 되고 앱소브 제품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했는데 석 달에서 6달 정도 후에 개선될 것 같아서 열심히 앱소브 제품 드시고 다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앱소브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몸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신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 그 분의 딸도 오메가와 다른 제품을 드시고 계시는데 너무 좋다고 이 제품은
어떻다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쳤다. 미쳤다라는 표현이 정말 나쁜 사람한테 쓰면 나쁘지만 좋은 것에 미쳤다고 쓰면 그건 좋은 거예요. 와 이건희 야 미쳤다 저거 좋은 표현으로 쓰셔야 돼요. 자 마지막 후기입니다. 저는 앱소브를 만난 이후 명절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분은 저번 추석 때 명절에 이제 선물 지인분들께 이 앱소브 기술력이랑 제품을 소개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과 제품성을 믿고 꼭 주문을 하신답니다. 고객분들이. 혁신적인 제품 앱소브. 저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적극 홍보 자신감. 뭐라고요? 적극 홍보 자신감. 자신감이 일단 있으셔야 돼요. 명절 음식을 먹고 저녁엔 꼭 앱소트 한 포. 그리고 명절날 아침에 락토와 하이드로트 환을 이렇게 나눠 드렸대요. 저 가족분들한테. 그리고 점심 때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앱소타민을 또 물에 한 잔 샥 태워가지고 다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고 이게 제품이 우와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나는 주변에 사람들 많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사례.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앱소브를 어떻게? 이거 알잖아요. 알리기. 어떻게 알리기?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알리기.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알리셔가지고 좀 훌륭한 사례들을 많이 저희한테 주시면 또 이렇게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0131111-11 1영업 1사례 있나요? 원래 있었나? 없었나? 없잖아요. 좀 막 지원해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 AIU샵 많이들 접속하고 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양수 냄비를 하나 샀는데 아우 제품 너무 좋아요. 라면 끓였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 정말 거짓말 아니고 냄비가 너무 좋아. 이 제품이 우리 누가 여기서 이 CC로 혜택을 받고 교환하십니까? MP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아무 어중이 떠중이 저 시장에서 파는 제품 올려놨겠습니까? 아니에요. 막 좀 메이커가 없어 보여도 정말 검증된 제품들만 올려 있으니까 많이들 또 혜택을 받으시고요. 자, 일부 공개가 됐을 겁니다. 이제 모바일 쿠폰이 곧 오픈이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혜택은 우리 앱소브 융복함 헬스케어를 추구하는 앱소브 우리 MP님들 지장님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앱소브 셀러만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 부분은 누차 제가 강조하죠.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리포브요? 앱소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MPAIU 시스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의 아버지 아니죠? 교육의 오빠 이너지 대표 유정수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정수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루었던 내용들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U 시스템 결국 뭐 하자는 거냐라고 보면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거죠.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좀 창의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제 조건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유롭게 해야 할 말들은 꼭 해야 할 말들은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분위기들을 만들고 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때
사고도 열릴 겁니다. 그 열린 사고를 통해서 집단지성들도 발휘될 수 있고, 이 집단지성이 발휘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AIU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AIU를 우리 리포브에서는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적용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퀴즈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성격 테스트, 일종의 성격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벌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벌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 받는 종류 3가지. 1번 방, 2번 방, 3번 방 골라서 들어가시면 뭐 해당되는 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번 방 이러시는데 뭔지 알고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번 방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칼을 매우 잘 쓰는 닌자가 1명 들어 있습니다. 자, 2번 방에 들어가면 한 달을 굶은 사자가 들어 있습니다. 3번에 들어가면 뭔지 모르겠는데 뿌연 연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몇 번 방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리점 내에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1번 방에 들어갈 것이다. 예, 내리십시오. 나는 2번 방에 들어갈 것이다. 잘 없는데 거의 몇 분 계십니다. 나는 3번 방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연기인 줄 알고 거의 대부분 3번을 좀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딱 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이랑 나는 왜 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옆에 분이랑. 자, 이야기 다 나누셨죠?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또 팔랑귀이신 분들은 이 옆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번 방에 들어가시는 분은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1번 방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말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사람이니까 내가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관계의 어떤 자신감들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1번 방을 선택하십니다. 2번은 거의 선택을 잘 안 하십니다. 근데 간혹 저는 개 키우는데 사자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번 방을 선택하신 분들은 뭔지 몰라도 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살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왜일까요? 한 달을 굶은 사자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왜 드렸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고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확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좀 많이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현재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의 변화들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기준으로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는지는 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뭐가 일어나면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는지. 산업혁명은 그냥 생산성의 폭증입니다. 기존 산업혁명의 어떤 이슈가 되는 어떤 이제 이 거리들의 이전에 있었던 생산성과 비교해서 생산성이 갑자기 폭증되면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양적인 폭증뿐만 아니라
질적인 폭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수공업으로 일을 하던 것들을, 내 몸을 써서 일하는 것들을 갑자기 기계를 쓰다 보니까 생산성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전기기관입니다. 이동수단, 그 다음에 뭐 어떤 도구들이 사용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개발되면서였습니다. 이게 생산성에 어떤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겠구나라는 것들도 예측이 되시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계산력 자체가 차원이 다른 속도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폭증했었죠.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인공지능이죠. AI라는 거죠.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지 못했던 빅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빅데이터를 이제는 AI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정보들로 변경을 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자, 근데 한번 나눠보면 4차 산업혁명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보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전에 내었던 어떤 다루어 보았던 문제들을 보면 왜 그 답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보면 경험과 직관입니다. 내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찍은 거죠.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느낌상, 그죠? 그런 직관들이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되었던 시대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뭔가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내 느낌대로 하면 가장 좋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이 통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부터 이제는 경험과 직관이 통하던 시대가 아니라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냥 말빨만 있으면, 화술만 좋으면 물건을 뭐 판매한다라는 것들도 그냥 잘 판매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뭔가를 검증해내라는 겁니다. 증명해내라라는 것들이죠. 그걸 증명해내지 못했을 때 고객들은 구매 의사를 꺼리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들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문제들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들 있죠. 이렇게 1번과 3번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결국은 자동 시스템입니다. 그냥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것,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을 선택했다, 물론 찍은 것이 아니라면, 뭐 합리적인 근거를 댔다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숙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작년 저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말 참 많이 썼습니다. 뭐냐면 나는 당신 보면 다 알아요, 뭐 이런 말들 요즘도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알았지? 라고 이렇게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럼 뭐래? 무슨 근거로 제가 나를 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세대가 젊어질수록, MZ세대에 갈수록 보면 다 알아요 라는 말들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보면 다 안다라는 것들은 내 경험으로, 내 직관으로 기존에 사고하던 방식들, 기존에 사고하던 방식들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면 그런 추측보다는 관찰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치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가 오니까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전보다 정말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무엇의 차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똑같은 세상인데 누군가는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뭐 꽤 많은 사람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라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AI가 기계가 모든 것들을 컴퓨터가 모든 것들을 계산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요즘 뭐 IoT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집에 전등을 켜고 뭐 이제 시설물들을 켜고 끄고 이런 것들도 그냥 기계 하나만 있으면 장치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도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들을 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거죠.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죠. 근데 돈 벌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럼 뭘 이거죠. 계산은 기계가 하는 겁니다. 분석은 데이터 분석은 기계가 다 합니다. AI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냥 내 몸을 팔아서 내 정신을 팔아서 내 노동력을 팔아서 그냥 하던 일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것들에 대한 답을 못 내린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살기 좋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비즈니스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인가 맞지 않는 비즈니스인가 라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나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다들 아시죠? 뭐 모든 물건을 판다라는 곳이죠. 판매하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AI가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분석 자체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존에서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이 예전과 다르게 기저귀를 구매하면서 맥주도 같이 구매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돌려보지 않으면 분석해보지 않으면 도체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인 겁니다. 왜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이 맥주까지 함께 구매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시대가 조금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못 미치지만 양성평등의 시대가 이제 서구에서는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라는 것들도 남성도 함께하는 일들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겁니다. 아이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는 우유 주고 자기는 맥주 마시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 사회상을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구매자가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건 알 수 있는 겁니다. 기계를 돌려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이거죠. 왜 기저귀를 주문하는 사람이 맥주도 함께 주문하지?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는 창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아를 하는 아버지가 맥주를 함께 주문하는구나. 그러면 뭘 할 수 있지?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트 상품인 겁니다. 그냥 패키지 상품으로 기저귀 사는 사람한테 맥주도 같이 가격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혜택 또는 사은품 이런 것들이 주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비즈니스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이분은 테오도 헨슈라는 분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이고 레이저 광학 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이분의 뭐 연구 분야는 뭐 굉장히 뭐 우리가 낯선 분야입니다. 뭐 100조분의 1의 정밀도로 뭐 레이저를 가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수상하는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이렇게 교수님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비결이 뭔 것 같습니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도 만화에서 만화를 한 컷 보다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안쪽에, 울타리가 뭐 360도 쳐진 건 아닙니다. 딱 반만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닭이 한 마리 있고 그 닭의 새끼, 그 병아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 너머에 먹이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닭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울타리에 목을 쑥 내밀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만 계속 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미닭이 학습이 된 거죠.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 그냥 닭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모이를 주면 목만 내밀면 그냥 먹을 수 있던 그 상태, 그 경험과 지식들이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행동들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제껏 그래 왔으니까, 익숙하게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당연히 되겠지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멀리 있지? 저거 좀 당겨주지? 이런 생각들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 하면서 경험과, 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지식에 안주하게 되면 그냥 상황들이 왜 나한테 잘 안 맞춰지지? 이런 생각들밖에 가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처음 태어난 병아리는 뭣도 모르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냥 온통 호기심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어미가 먹지 못하는 먹이를 먹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미닭은 철저히 목표지향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만 고집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병아리는 목표지향적이 아니고 호기심지향적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살면서 내가 이걸 뭐 어떤 상황이 생길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또 뭘 배울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궁극의 목적이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이 먹는 것들이 먹는 목표들도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미닭은 경험과 직관 그리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아리는, 새끼닭은 열린 사고와 그리고 그 열린 사고를 통해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헨슈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게 되었냐고요? 나는 목표지향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철저히 호기심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먼저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일 좀 재밌게 하자는 겁니다. 호기심을 갖고 일도 재밌게 하고, 내 사는 삶들도 와 힘들어 이게 아니라 뭘 어떻게 달리하면 뭐가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성과들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내는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배워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일의 질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IU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열린 사고 만들자는 겁니다. 이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린 사고를 가지고 호기심만 가지자라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조직 문화 자체가, 우리의 조직 자체가 모두가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이거 있죠. 열린 사고 하자는 겁니다. 열린 사고를 위해서
지금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열린 사고라는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기반이 되었을 때, 즉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때 이런 현실들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해야 하나라는 부분들이죠. 정답 찾지 마십시오. 정답을 너무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매몰되면 목표 지향적인 사고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배워가면서 하자라는 겁니다. 좀 지금 이번 달에 뭐 좀 잘 안 되면, 성과가 잘 안 나면 어떻습니까? 대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으면, 고객을 만나서 대차게 까였다 해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다음에 이 고객을, 내가 까인, 대차게 까인 이 고객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으면 다음 다른 고객에게 다른 행동들, 다른 계획들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배우는 겁니다. 누구한테 뭔가를 배우는 것들이 아니고, 뭐 교실에 와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클래스룸에서 뭔가를 배우고 뭐 이론을 배우고 공식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I를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문제 해결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은 그 해답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해답이란 단지 수학이나 실험의 기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질문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오래된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면 무엇보다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진보를 이루어낸다. 진보가 이거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시작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산업혁명의 시대니까 이거 보죠. 예전에 그랬습니다. 생산성이 증폭된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기업주는, 경영자들은, 공장의 사장님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다.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파트너들이 열심히 좀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들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할까? 이 질문이 아니고 관점을 좀 바꿔서 그 사람에게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헨리 포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사람들한테 잘 맞게 할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로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로 해석하자면 그런 올바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해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꿔버렸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MPAI 아카데미 끝나고 나서 승급식을 하는데 어떤 MP분이 나와서 이제 소감 발표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뭐 이제 다단계 회사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망했고, 그리고 뭐 연구실도 있었는데 연구실도 문을 닫았고, 갑자기 제품도 안 보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품에 대한 기술 부분이 좀 너무 취약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냥 알려줬던, 내가 고객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제품들이 생 거짓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파 사업에, 인적 판매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기술만 좀 탁월하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점장님들, 위탁 지점장님들 필수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어떤 지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제 토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말이 좀 잘 통합니까? 어떤 사람이 좀 말이 잘 안 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화를 내시면서 와, 내 말 진짜 안 들어요. 누구는. 그리고 내가 기껏 설명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명을 그만큼 했는데 카드를 절대로 안 내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은 카드 잘 내놓는 사람이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고, 카드 안 내놓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하죠. 이거 좀 나 믿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손해 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무엇을 의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죠. 기술이 이렇게 탁월한데 왜 사업을 안 할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도 많이 쓰는 거 있죠. 안 할 이유 있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 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죠? 기술만 탁월하다고 해서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다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는 이거죠. 니네들이, 고객들이 나한테 좀 맞춰줘, 나 돈 좀 벌게 해줘, 뭐 이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되겠죠. 아까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나의 관점을 그냥 관점 하나면 고객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고객은 지금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들입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이 리포 비즈니스를 이제 결정했을 때, 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전에는 어떤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문제들을 분명히 안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하는 고객들도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해야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들이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질문이죠. 단순한 질문은 아닙니다. 나의 고객은 무엇을 문제로 느끼고 있을까? 이거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가능했을 때 비즈니스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최근에 있어서 뭐 2000년대 이후로 세일즈에 있어서 또는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뭐 최근에 있어서 트렌디화된 마케팅과 세일즈의 방식은 솔루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또 솔루션 세일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고객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에게 인생 문제를 상담하자라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세요, 같이 사업합시다, 카드 주세요 라고 해봤자 누가 그걸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는 것은 이거죠. 카운셀러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냥 인생 카운셀러가 아니고, 심리 카운셀러가 아니고, 뷰티에 대한, 그리고 헬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카운셀러가 되자라는 부분 이제 이야기입니다. 뭐 대표이사님도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MP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전문가냐라는 겁니다. 뭐 인생 전문가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들이, 고객들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즉 카운셀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질문만 한다고 해서 또 답을 찾았다고 해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알아차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아닐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의 가장, 어떻게 보면 리포 비즈니스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유와 협업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고 파트너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트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AIU 시스템이죠. 여기서 보시는 열린 사고, 그 다음에 집단지성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 노하우, 그리고 어떤 분석 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 시스템입니다. 그냥 혼자서 각자 아이디어 내자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고객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객이란 뭐 그냥 외부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고객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공정, 후공정, 나와 일을 함에 있어서 앞뒤에 있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나와 우리의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면 내부 고객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나와 우리의 그냥 가치가 아니라 증폭된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하자는 것은 이거지, 내가 너 도와주고 내가 뭐 너 일 대신해주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동반자, 파트너가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 머릿속에 든 생각들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느낌 어땠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고객, 뭐 내부 고객도 상관없고 외부 고객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의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것들 한번 옆에 분이랑 같이 한 1분 정도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드는 것만 다 그냥 뱉어내시면 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검증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겠다,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관찰을 해보시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른 어떤 관점과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하나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시무식 때 위탁 지점장님들께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과정이 하나 올해는 새로 생길 겁니다. 이게 이제 MP님들까지 포함하는 교육입니다. 과정이고 오프라인 교육이고 지원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교육입니다. 분점 이제 이름이 결정났죠. 클라운지라고. 그 분점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하나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목표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고객의 솔루션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발견하고 그 솔루션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심리에 근거해서 고객 문제 해결을 돕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스킬들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신뢰관계도 형성하고 상담 스킬도 강화해서 고객의 파트너십의 역량도 강화하고 고객의 기대와 니즈에 부합하는 솔루션들도 함께 제안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어떻게 형성하고, 고객의 문제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경청하고, 그들의 동기는 어떻게 찾아낼지, 이런 고객의 문제들도 공유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운셀링은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클로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결단들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학습하는 과정들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교육의 대가 유종수 소장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많이 깨우쳐 주시고 열정을 전달해 주신 유정수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MPAIU 아카데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MP 승급식과 애프터 미팅은 각 대리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